자, 그러면 이번에는 그 예외 처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를 먼저 생성을 할게요. 자, 프로젝트 이름은 exception handling이라고 짓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예제입니다. 클래스 만들 거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패키지를 섹션 공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먼저 시작을 할 거고요. 첫 번째는 type of exception이라고 쓰겠습니다. EX 공환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클래스의 이름, 첫 번째 클래스의 이름은요, 체크드 익셉션이라고 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익셉션이라고 하는 것은 체크드 익셉션과 언체크드 익셉션 두 가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예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메인 함수를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샵 1번. 첫 번째는, 샵은 지금 여러분들 하고 계신 건 체크드 익셉션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계속 저희가 지금 짜면 예외가 발생을 할 거기 때문에 그 예외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예외가 발생하는 것들을 보이고 바로 주석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먼저 interrupted exception입니다. 자, interrupted exception이고요. interrupted exception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thread.slip, 나중에 thread라고 하는 파트에서 배우실 텐데요. thread.slip이나 아니면 join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하게 되면 interrupted exception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합니다. 자, 일단 보도록 할게요. 이 checked exception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예외, 다시 말해서 문법적으로 예외 처리를 하지 않으면 반드시 에러가 난다고 그랬었죠. 자, 지금 여기 빨간 줄 그어져 있네요. 마우스 한번 가까이 가져가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나오죠. 아이고. 자, 다시. 자,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는 add throw declaration. 그러니까 뭐 이렇게 throw라고 하는 게 나중에 또 배우시겠지만 예외를 전가시키던가 surround with try catch. 다시 말해 try catch로 예외 처리를 하던가 이렇게 하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interrupted exception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일단은 얘 같은 경우는 실행도 못합니다. 예외 처리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 일반 예외 같은 경우 문법적으로 아예 에러를 내기 때문에 컴파일 자체가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제 예외가 난다라고 하는 것만 알아봤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이번에는 class not found exception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lass not found exception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클래스가 없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예외입니다. 자, CLS라고 하고요. 자, 클래스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여기 클래스라고 하는 클래스, 뭐 제가 따로 다루지는 않았지만 클래스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클래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class.forName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는데요. 이 forName이라고 하는 메서드는 동적으로 클래스를 클래스 로더에 의해서 로딩을 하는 메서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메모리 위에다가. 그럼 자바 랭점 가장 대표적인 거 오브젝트라고 하는 메서드를 본 적이 있으시죠? 오브젝트라고 하는 것은 항상 최상위 클래스니까요. 자, 자바 랭 뱃속에 있습니다. 이 오브젝트는 정확하게 이 위치에 있습니다. 이 패키지 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패키지에다 내가 잘 썼는지 안 썼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이 컴파일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만약에 혹시 너가 잘못 썼을 수도 있으니까 class.forName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 오른쪽에 있는 클래스를 클래스 로더에 의해서 클래스 영역에다 로딩을 할 거면 반드시 예외 처리를 해라. 만약에 이 클래스가 없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마우스를 가까이 가지고 가 볼게요. 그러면 여기 뭐라고 나옵니까? class not found exception이라고 하는 것을 발생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surround with try catch 예외 처리 하라는 소리입니다. 어떤 식이든지 간에. 자, 마찬가지로 얘도 주석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세 번째입니다. 샵 3번. 샵이 빠졌네요. 자, 이번에는 IO exception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O exception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입력, 출력 시 발생할 수 있는 예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input stream reader라고 쓸게요. 이는 new input stream reader. 자, 그리고 나서 system.in. 자, 이거는 자바 IO 파트에서 여러분들이 배우시게 될 테니까요. 지금 이 클래스가 뭐 하는 거고 이런 것들은 알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모르셔도 상관없고요. 예외 측면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임포트를 하셔야겠죠. 이 클래스는 임포트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못 찾는 거고요. 자, 이 상태에서요. 자, 인풋 스트림 리더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게 인풋 스트림 리더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쓰게 되면 시스템.in이라고 하는 건 콘솔을 얘기하거든요. 그럼 콘솔에다가 내가 입력하는 걸 인풋 스트림으로 가지고 오겠다. 결국에는 콘솔에다가 내가 입력하는 거를 가지고 와서 읽겠다라고 하는 그 역할을 수행하는 객체입니다. in이라고 하는 게. 그럼 정말로 읽을 때 사용하는 메서드가 바로 in.read라고 하는 메서드거든요. 물론 나중에 배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리드라고 하는 메소드를 하려다 보면 결국에는 콘솔에 있는 데이터를 좀 읽어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그 읽어가지고 오는 과정에서 예외 처리를 안 하면 예외가 발생한다고. 문법적 오류가 발생한다고요. IO exception이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다. 얘는 일반 예외니까 반드시 처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surround with try catch 또는 throw declaration이라고 하는 방법 가지고 예외를 적절히 처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역시 두 개를 주석 처리 다 모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4번입니다. 이번에는 file not found exception이라고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file not found exception. 자, 그 file not found exception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파일이 없을 때 발생하는 에러예요. 예외예요. 자, file input stream 이것도 마찬가지로 파일이라고 하는 것을 읽어가지고 올 때 사용하는, 아까 여기가 콘솔을 읽어가지고 올 때 사용하는 클래스 객체라고 한다면, 얘 같은 경우는 파일을 읽어가지고 올 때는 파일 input stream이라고 하는 것을 씁니다. 자, input stream.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그냥 text.txt라고 그냥 간단하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import 하시고요. 파일 input stream이라고 하는 객체를. 자, import 하니까 지금 여기에는 에러가 안 났습니다. 파일 input stream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왔으니까. 자, 그런데 여기 지금 오른쪽에 생성자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빨간 줄이 거졌어요. 마우스 갖다 대봤더니 파일 not found exception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외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만약에 파일이 없었을 때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예외 처리 규정을 여기다 써줘야 내가 이걸 문법적으로 오류를 내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해가셨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5번입니다. clone not supported exception. supported exception입니다. 자, 이거는 조금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클론 not supported exception이라고 하는 것은 클론이라고 하는 메서드입니다. 제가 이론 파트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특별히 하진 않았는데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아주 정말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A라고 하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A라는 클래스에 내가 아무것도 이렇게 안 집어넣어놨습니다. 자, 볼게요. 아무것도 이렇게 안 집어넣어놨습니다. 그럼 이제 A라고 하는 클래스 뱃속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정말로 아무것도 없을까요? 아니죠. 여기에 실제로는 뭘 생략이 된 거예요? extends. 오브젝트가 생략된 거죠. 어차피 컴파일러는 오브젝트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상속시켜 줄 거란 말이죠. 자, 그런데 클론이라고 하는 메서드는요, 오브젝트 안에 들어가 있는 메서드입니다. 그러니까 오브젝트 안에 들어가 있는 메서드 중에 여러분들이 뭐 wait라고 하는 것도 있고, notify라고 하는 것도 있고, toString이라는 것도 있고, 해시코드라고 하는 것도 있고, equals라고 하는 것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배우셨는데 거기에서 따로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클론이라고 하는 메서드도 오브젝트 뱃속에 있습니다. 자, 다만 거기에서 바로 설명을 하지 않은 게 오브젝트라고 하는 거 뱃속에 있기는 하지만 이 오브젝트라고 하는 거의 뱃속에 있는 클론이라는 메서드가 프로텍티드라고 하는 다른 거랑은 접근지 정자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안 보이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생략을 했는데 일단 이번에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A라고 하는 걸 가지고 제가 객체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AA는 UA라고 썼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여기 A1이라고 할게요. 자, 클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게 클론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A1에다가 원래는 클론 이렇게 써야 됩니다. 자, 근데 일단 클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호출이 안 되어지는 게 일단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걸 일단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클론이라고 하는 것이 호출이 되지 않느냐. 지금 제가 쓰면 이거는 예외 처리를 하지 않아서 우리가 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점을 찍어 볼게요. 여기 지금 클론이라고 하는 게 안 보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오브젝트 뱃속에 클론이라는 게 있다고. 그러면 오브젝트 뱃속에 있는 건 A 클래스 안에 다 들어가 있었을 테니까 A 클래스 안에 있는 경우는 A 완점하고 다 이렇게 보여야 될 거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클론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 클론이라는 메서드를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여기서 오브젝트라고 하는 그 클론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오버라이딩을 합니다. 자, 그럼 보세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클론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좀 다른 색깔로 있죠. 이게 프로텍티드라고 하는 건데요. 프로텍티드로 지금 그 접근 정자가 되어져 있는 건데, 자, 클론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오버라이딩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내용부는 하나도 바꾸지 않을 거예요. 자, 그 소리 무슨 소리죠? 내가 A 뱃속에 있는 클론이라고 하는 걸 호출하게 되면 결국에는 오브젝트에 있는 클론이라고 하는 걸 호출하는 겁니다. 그럼 결국에는 아무 짓도 안 할 거. 나는 어차피 오브젝트라고 하는 것을 내 뱃속으로 다 상속을 받을 테니까 어차피 그놈을 그냥 실행시키면 되지. 왜 굳이 내가 클론이라고 하는 걸 굳이 오버라이딩 해갖고 뱃속에서는 결국에는 오브젝트의 클론을 부를 거, 내가 왜 굳이 이걸 오버라이딩 했을까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은 상속과 접근 지정자 두 개를 완벽하게 이해하신 거가 되는 겁니다. 자, 일단 여기서 오버라이드를 일단 시켰습니다. 오버라이드를 시키고 나서 이제 여기다 볼게요. A1하고 점을 딱 찍어 보겠습니다. 이제 여기 클론 보이는 거 보이시나요? 이제는 클론을 일단 호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러 나는 건 나중 얘기고, 일단 클론이라고 하는 게 아까는 안 보였다가 지금은 보이는 이유에 대해서만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길게 말씀은 드리지 않고요. 자,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오브젝트라고 하는 것 뱃속에 있는 클론이라고 하는, 이걸 지금 삭제했다고 쳤을 때요. 그러니까 요거를 지금 없다고, 그러니까 클론이라고 하는 게 그냥 없다고 쳐볼게요. 다시 그냥 지워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A 뱃속에는 오브젝트의 클론이 들어오죠. 그러면 A 뱃속에서는 클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브젝트라고 하는 것에 클론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브젝트라고 하는 클래스는 java.lang 뱃속에 있을 테니까 오브젝트라고 하는 클래스는 여기 있을 거란 말이죠. 다른 패키지에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protected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뭐죠? 다른 패키지에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놈의 자식은, 이 A라고 하는 클래스는 나의 자식이잖아요. 그럼 나의 자식 나의 자식 뱃속에서는 클론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개념이 결국에는 protected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럼 여기 안에서는 A1점 클론, 다시 말해 자기의 클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안에서 예를 들어서 그냥 이렇게 써보도록 할까요? void abc라고 이렇게 쓰고요. 자, 거기 안에서 dis.clone이라고 쓰는 거는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클론이라고 하는 거는 dis.clone, 이 dis.clone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뭐예요? 자기는 따로 만든 적이 없으니까 누구의 클론을 얘기하는 겁니까? 오브젝트에서 받은 클론입니다. 근데 그 오브젝트는 어디 있어요? 이쪽에 있단 말이에요. 다른 패키지에 있단 말이죠. 하지만 그 다른 패키지의 클론을 호출한다고 하더라도, 여기 지금 실제로 클론이 여기 있을 텐데, 다른 패키지의 클론이 여기 있다고 하더라도 얘는 자식 클래스니까, 익스텐즈 오브젝트 자식 클래스니까 자신의 클론은 호출할 수 있죠. 자신을 클로닝하는 메소드는 호출할 수 있단 말이죠. 클론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하는 일이 뭐냐면 객체를 복사해가지고 리턴해주는 게 클론입니다. 말 그대로 그냥 클로닝 시켜주는 겁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dis.clone, A 뱃속에서 클론이라고 하는 메소드, 자신의 객체를 복사하는 기능을 쓸 수 있었던 이유는 오브젝트 뱃속에 있는 클론을 호출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 오브젝트는 다른 패키지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 클론이라고 하는 메소드, dis.clone이라고 하면 결국에는 오브젝트 뱃속에 있는 클론이 호출되겠지만, 이 클론이라고 하는 거 앞에 protected라고 선언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패키지에 있는 놈이라고 하더라도 자식은 쓸 수 있는 거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가셨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를 지금 삭제한 상태에서 클론을 라고 하는 놈을 지금 어디서 썼습니까? A 뱃속에서 썼습니까? 아니면 여기 전혀 다른 이 클래스에서 썼습니까? A1.clone이라고 하는 걸 지금 다른 클래스에서 썼단 말이죠. 자, 그럼 이제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아무것도 정의를 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A1이라고 하는 것의 뱃속에서 클론을 찾으러 갑니다. 자, 그럼 A1의 클론이라고 하는 놈은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클론이 없겠죠. 그럼 이 클론은 어디 있는 걸 호출하러 가야 돼요? 오브젝트 뱃속 안에 있는 클론을 호출해야 된단 말이죠.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브젝트라고 하는 것 안에 클론을 호출하러 가야 되는데, 이 오브젝트 안에 있는 오브젝트라고 하는 클래스는 이놈은 A를 지금 클로닝 하는 거잖아요. 그럼 얘의 자식이니까 얘는 가능하지만, 이 뱃속에서는 가능하지만, 얘는 지금 아무런 관계가 없잖아요. A1이라고 하는 것을 클로닝 할 때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클론이라고 하는 것을 A1이라고 하는 객체를, A라고 하는 객체를 클로닝하는 기능은 요 오브젝트 안에 있단 말이죠. 그럼 얘를 가져다가 요 뱃속에서는 클로닝이 가능하지만 전혀 다른 클래스 뱃속에서는 불가능하다고요. 이해 가셨습니까? 왜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체크드 익셉션이라고 하는 것도 오브젝트를 상속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클론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클론 쓸 수 있습니다. 여기 안에서 쓸 수 있는 클론은 체크드 익셉션을 클로닝하는 클론을 쓸 수 있는 거지, A를 클로닝할 수 있는 클론을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A1을 지금 클로닝하고 있잖아요. 그럼 A1을 클로닝하는 클로닝은 여기 뱃속에서만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가셨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실제로 오버라이딩을 해주지 않으면, 아무 짓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클론이라고 하는 걸 오버라이딩을 해주지 않으면 여기서 클론 메서드 자체를 쓸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시간에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얘기가 좀 길어져서 제가 그 부분을 또 다시 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미술이 거쳐 있는 건, 클론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기본적으로 오브젝트를 리턴하거든요. 어떤 타입을 클로닝할지 모르니까 오브젝트 타입을 리턴합니다. 그래서 캐스팅이 필요합니다. 일단 왼쪽이 A 타입이니까 오른쪽도 A 타입으로 캐스팅을 해야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등호를 중심으로 왼쪽과 오른쪽 타입도 똑같습니다. 이만큼이 오브젝트니까 오브젝트를 A 타입으로 바꾸려면 다운 캐스팅이에요. 다운 캐스팅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수동으로 집어넣어줘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오브젝트라고 하는 것이 A라고 하는 다운 캐스팅으로 직접 써줬으니까 등호를 중심으로 왼쪽 오른쪽 타입도 똑같아요. 그럼 이제 모든 건 다 맞췄습니다. 클론도 정상적으로 호출을 했고요. 그 다음에 타입도 맞췄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류가 발생하네요. 그 예외가 뭐냐면 오류가 뭐냐면 여기 클론 not supported exception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클론 not supported exception이라고 하는 것을 예외 처리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클론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할 때는요 반드시 클론 not supported exception이라고 하는 것을 호출해 줘야 됩니다. 자, 이거를 처리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예외를 처리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일반 예외는 여기서 오류를 내는 문법적으로 오류가 난다라고 하는 거죠.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자, 일단 여러분들 여기에서는 지금 여기 있는 인풋스트림 리더라든지 파일 인풋스트림이라든지 또는 클론이라든지 이거 자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예제에서 막 알려고 하는 것보다는요 이걸 기억하십시오. 아, 일반 예외라고 하는 거에는 이런 것들이 일반 예외에 속하는데 체크드 예외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문법적으로 에러를 체크하는 거죠, 사전에. 그래서 실제 여기 있는 파일들이 클래스가 있든지 실제 이 파일이 있던지 이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여기에 있는 파일이 없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있는 클래스가 없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타 등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문법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의 예외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반드시 처리 규정을 집어넣어 줘야 되는 것, 그거를 그냥 자바 문법적으로는 예외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예외 처리를 해주어야만 오류가 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일반 예외다 라고 하는 것까지 이번 예제를 통해서 일단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두 번째 예제로 unchecked exception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를 다시 만들 거고요. 서브 패키지로는 ex02라고 쓸 거고 unchecked exception. 자, 마찬가지로 앞에서 봤던 것처럼 메인 함수부터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 함수를 하나 만들 거고요. 자, 이번에는 unchecked exception입니다. 자, unchecked exception이라고 하는 것은 실행 예외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법적으로는 오류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행 예외라고 하는 건 runtime exception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법적으로는 체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예외가 발생하는 코드를 직접 여러분이 쓴다고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문법적으로는 에러가 나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이걸 실행시키면 이제 에러가 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해볼게요. 5종류를 여러분들이 이론 시간에 배우셨습니다. 자, 첫 번째로 arithmetic exception입니다. 자, arithmetic exception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대수학이에요. 수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코드가 발생됐을 때 발생한 예외죠. 자, 일단 3에 0 이렇게 썼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건 100% 예외입니다. 그러니까 100% 정상적인 코드가 아닙니다. 무조건 CPU는 계산할 수 없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실제로 프로그램을 짤 때는 여기에 변수 A 이런 식으로 썼다가 A라고 하는 값에 우연찮게 0이 들어갈 때 예외가 발생을 하겠지만 지금은 예외 자체를 그냥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이 문제의 코드, 다시 말해서 이 코드는 바로 예외가 발생시키라고 하는 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코드이지만 문법적으로 전혀 오류가 나지 않죠. 그래서 이걸 실행 예외라고 합니다. 자, 한번 실행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예외가 발생하는지. 이렇게 실행을 시키면 빨간색으로 주절주절 나오죠. 여기 보시게 되면 arithmetic exception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실행 예외의 가장 큰 문제점이죠. 문법적으로 사전에 체크내지 못하고 실제로 실행하는 과정에서 예외가 발생을 하게 되면 유일한 조치사항은 JVM이 처리하는 유일한 조치사항은 내가 왜 프로그램을 종료하는지, 무슨 예외가 발생해서 종료하는지 잠깐 여기다가 프린팅을 하고요. 그리고 자기는 그냥 프로그램을 종료시킨다 라고 하는 게 실행 예외의 특징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얘는 다시 주소 처리할게요. 무조건 첫 번째에서 프로그램이 종료가 될 테니까 두 번째, 샵 2번. 이번엔 클래스 캐스팅 exception입니다. 자, 여러분들 앞에서 클래스 캐스팅에 대한 것들을 다 배우셨죠. 어떨 때 다운 캐스팅이 되고 어떨 때는 다운 캐스팅이 안 되고. 자, 업 캐스팅은 항상 가능하지만 다운 캐스팅은 불가능하다를 썼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상속 구조를 갖는 캐스팅이 가능한 기본적인 클래스 구조를 잠깐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냥 간단하게 클래스 하나 A라고 만들 거고요. 자, extends A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결국에는 A를 상속받아서 B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그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요? 아이고.
자, A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자, 이번에는 BB는 A라고 하는 놈을 B로 다운 캐스팅 했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가능한 경우인가요? 불가능한 경우인가요? 불가능한 경우죠. 자, 캐스팅 자체가 왜 이게 불가능한지는 지금 설명드리진 않을 거고 앞에서 다 했고요. 자, 이렇게 불가능한 다운 캐스팅을 수행하셨을 때 여기에서 자체에서는 지금 전혀 오류가 안 납니다. 문법적으로 전 체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실행 예외이기 때문에 런타임 익셉션 에러기 때문에 예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걸 그냥 그대로 실행을 하게 되면요. 여기 지금 빨간 줄이 거치는 게 보이시죠? 잠깐만요. 이게 아래쪽으로 좀 보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자, 보시면 16번째 줄에서 예외가 발생을 했고요. 그 16번째 줄에서 발생한 예외는 클래스 캐스팅 익셉션입니다. 다시 말해서 클래스를 캐스팅을 잘못했다 라고 했을 때 나타나는 실행 예외가 발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자, 마찬가지로 주석 처리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세 번째입니다. 의외로 여러분들이 이 예외를 많이 내는데요. array index out of bound exception입니다. 자, 말 그대로 array입니다. array. 그러니까 배열입니다. 배열의 인덱스를 넘어서 사용했을 경우에 예외가 발생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배열을 하나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array라고 만들 거고요. 여기다가 그냥 1, 2, 3이라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array라고 하는 것은 정수를 3개 저장하고 있는 array입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인덱스를 잠깐 보도록 할게요. 여기 지금 array 하고 나서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숫자인데 결국엔 여기에는 0번이고요. 1번이고요. 2번입니다. 그럼 0, 1, 2 이렇게 세 가지의 인덱스만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럼 나는 여기에다가 만약에 3이라고 써도 array index out of bound exception이 생길 거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이라고 써도 마찬가지로 array index out of bound exception이 생길 겁니다. 당연한 얘기겠죠. 자, 한번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시키면 이번에는 20번째 줄에서 예외가 발생을 했고요. 그 예외의 이름은 위로 올려볼까요? array index out of bound exception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배열에서 인덱스 잘못 썼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해가 가셨죠? 자, 이제 4번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은 number format exception입니다. 넘버 포맷 익셉션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숫자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났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데요. 예를 들자면 num이라고 하는 놈을 쓸 텐데 자, integer.parseInt 자, 여기 있는 integer라고 하는 클래스는 int라고 하는 기본 자료용을 래퍼로 만든 클래스라고 말씀드렸죠. 래퍼 클래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래퍼 클래스라고 하는 것은 기본 자료용이라고 하는 놈을요. 클래스 모양으로 그냥 이렇게 껍데기를 쌌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 래퍼 클래스 안에는요, 항상 자기의 타입으로 바꾸는 메서드가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내가 여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10 이렇게 쓰게 되면 얘는 문자열이죠. 그 문자열이라고 하는 놈을 인티저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더블 뱃속에는 이 문자열을 더블로 바꾸는 메서드가 있겠죠. 자, 메서드를 알려주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을 겁니다. 더블이라고 하는 래퍼 클래스가 있고요. 더블점 파스 더블이라고 하는 메서드 갖고 더블이라고 하는 수조로 바꾸는 겁니다. 이해가 가셨죠? 자, 아무튼 이렇게 10이라고 하는 숫자를 제대로 바꾸면 num이라고 하는 값에는 10이 들어갈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제가 여기다가 만약에 A라고 썼습니다. 또는 뭐 다른 표시를 썼다고 쳐볼게요. 느낌표 써볼까요? 자, 이렇게 쓰게 되면 결국에는 10 느낌표라고 하는 이 숫자를 가지고 넘버로 바꾸려고 하는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바꿀 수가 없잖아요. 느낌표라고 하는 건 문자이기 때문에 숫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실행을 시키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23번째 줄에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23번째 줄에서 넘버 포맷 익셉션이 생겼다라고 이렇게 나오죠. 23번째 줄에서 결국엔 숫자로 변환하다가 예외가 발생했다. 실행 예외가 발생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입니다. 5번 예제를 5번 보도록 할게요. 자, null point exception입니다. 자, null point exception은요, 개인적으로 학생분들이 가장 많이 내는 오류입니다. 예외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null point라고 하는 건 이거죠. string이라고 하는 놈을 해놓고요. 일단 이렇게 null이라고 일단 선언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sysout 그 다음에 string 안에 있는 character add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자, 이때
발생하는 게 널 포인트 익셉션입니다. 일단 널 포인트 익셉션이 나오는 것들을 한번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널 포인트 익셉션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널 포인트 익셉션 정말 많이 보기 치게 될 거예요. 프로그램 짜시다 보면은. 그리고 27번째 줄이니까 지금 여기서 나왔던 거 맞죠?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메모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메모리의 앞에 클래스 영역이 있고요, 스택 영역이 있고요, 힙 영역이 있습니다. 힙 영역에 실제로는 객체가 들어가는 거죠. 오브젝트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객체를 가리키는 참조 변수는 여기에 있다고 썼죠. 스택 메모리에. 그럼 스택 메모리에서 얘를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형태가 될 거란 말이죠. 그럼 여기 지금 str이라고 하는 스트링 문자가 있다고 한다면, 스트링 참조 변수가 있다고 한다면 그 스트링 참조 변수가 지금 객체를 가리키는 꼴이 되어야 정상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스트링은 new string이라고 쓰던, 아니면 스트링은 안녕하세요라고 직접 리터럴로 입력을 하던, 뭐가 됐든지 간에 이 str이라고 하는 놈은 실제 객체가 만들어진 그 위치를 가리키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다 뭐라고 썼습니까? null이라고 썼단 말이죠. 자, null이라고 썼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여기 있는 것을 가리키지 않겠다라는 소리입니다. 객체를 가리키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null입니다. 그럼 여기 이제 null이라고 하는 놈, 참조자료는 항상 주소를 가리키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주소를 가리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아무것도 가리키고 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바로 null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여기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게 전혀 없는 상황인 거죠. 자, 그 상태에서 string.character@이라고 썼습니다. 여기 일단 얘가 호출이 가능했던 이유는, string이라고 하는 놈은, str이라고 하는 놈은 string 타입이기 때문에 이 타입 뱃속에 있는 객체 메서드들은 보여요. 그래서 str.character@이라고 하는 것이 호출은 가능하지만 문제는 실제로 호출하는 시점에서 호출하러 가려고 했더니 객체를 가리키고 있지 않아요. 그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객체 뱃속에 가서 그 캐릭터 at을 불러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 캐릭터 at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지금 호출하려고 했더니 아예 객체 자체를 가리키고 있지 않다고요. 그래서 null point exception, 한국말로 그냥 그대로 풀었으면 아무것도 가리키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예외가 발생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거기까지 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한번 실행시킨 결과도 아까 확인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두 개의 예제에서 하나는 unchecked exception, 하나는 checked exception입니다. checked exception이라고 하는 것은 문법적으로 아예 오류를 냈단 말이죠. 예외가 발생할 만한, 실제로 예외가 발생하는 경우가 확신이 되는 경우가 아닙니다. 예외가 발생할 수도 있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예외 처리를 하지 않으면 무조건 문법적 오류를 내는 게 바로 체크드 익셉션입니다. 지금 방금 제가 한 얘기에서 중요한 건 실제 예외가 발생할 거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발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실제 이 오브젝트라고 하는 클래스는 정확하게 이 패키지 안에 있기 때문에 얘는 실제로는 전혀 예외가 발생할 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크드 익셉션이기 때문에 반드시 예외 처리를 해 주어야만 정상적으로 프로그램을 컴파일할 수 있습니다. 자, 반면 언체크드 익셉션이라고 하는 것은요, 100% 이번에는 예외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문법적 오류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얘를 실행했을 때는 그냥 바로 프로그램은 종료되고요. 왜 종료됐는지에 대한 그 예외가 어떤 예외 때문에 종료됐는지에 대한 것만 프린트아웃 으로 나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내가 실행 예외라고 하는 것을 발생시키지 않으려면, 바꿔 얘기하면 내가 실행 도중 갑자기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걸 막으려면 실행 예외도 반드시 예외 처리를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